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4.15 총선 그 예비 국회의원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4월 25일 토요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가난은 나의 힘, 김미애 당선인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이제 기사 중간에, 매월 25만원씩 3년을 모아서 1,000만원을, 종잣돈을 모았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종잣돈 마련 방법과 지금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좀 마련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여공에서 초밥집 사장이 되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35년 만에 섰습니다. 학교 다닐 버스비도 없었던 17세 김미애가 살기 위해 찾아온 공장입니다. 지난 2일 김 당선인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퇴강산업 공장 앞에 유세 차량을 세우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어머니를 잃은 소녀 김미애는 1985년 고향 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왔다. 방직 공장에 취직해 공순이라 놀림당하던 소녀는 35년 후 바로 그곳에서 선거 출정식을 가졌다. 그때의 소감은 꿈 같았다. 그리고 감사했다. 17살 당시는 정말 우울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상상 못했다. 어릴 적 삶은 어땠나? 부모님 고향은 제주인데 아버지가 배사업을 하러 포항으로 가셨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다. 차비가 없고 도시락을 못 사 굶을 정도로 가난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해녀로 생계를 책임지던 엄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늘 방에 누워 계셨다. 제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엄마를 리어카에 태우고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갔다. 15세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그가 20살쯤 세상을 떠났다. 1970년대보다는 여성 청소년의 공장 취직이 줄던 시절인데 친한 친구 가운데 중학교 졸업 후 부산에 있는 공장에 취업한 애가 있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주말을 맞아 고향집에 왔다. 1985년 5월 비가 오는 날 그 친구를 따라 부산으로 갔다. 당시 부산 경남 공장에는 일자리를 찾아 취업한 친구가 많았다. 기숙사에는 수백 명의 또래 여학생이 있었다. 한 방에는 7, 8명 정도가 함께 살았다. 일렬로 누우면 방에 빈틈이 없었다. 근무는 오전, 오후, 야간 3교대로 진행됐다. 나는 실이 끊어지면 다시 실을 잇는 작업을 했다. 실타래를 꽂으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새벽에 졸면 곧바로 손이 날아갈 수 있는 작업이었다. 공장 나와서는 초밥집을 열었다. 어른이 되면 좋은 일을 하면서 대학도 다니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20살이 돼도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공장을 관두고 일본어를 배웠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았다. 이들을 상대로 짝퉁 핸드백이나 스카프를 파는 잡화점에서 일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는데 방세 교통비 등을 빼고 25만 원 가량을 저축했다. 그렇게 3년 만에 1,000만 원을 모았다. 이후 폼나는 식당을 차리자는 생각에 초밥집을 하게 됐다. 초밥집은 잘 됐나? 1994년부터 2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가 주방장, 설거지, 청소, 계산대 보는 것까지 혼자 다 했다. 아침 7시에 장 보고 자정에 문을 닫았다. 한겨울에도 맛을 유지하기 위해 찬물로 초밥을 만들었다. 아직도 손가락에 칼에 벤 자국이 있다. 그렇게 살았더니 손님들이 감동하더라. 돈은 참 잘 벌렸는데 공허함도 컸다. 공허라니. 당시 일반 음식점은 자정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자정쯤 가게 문 닫고 청소를 하는데 매일 우리 가게에 오는 아저씨 한 명이 와서 초밥만 간단히 먹고 가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그걸 적발했다. 그러더니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적으라고 하더라. 언제 남자 손님 한 명이 소주 한 병 안주 하나 먹고 있었다는 식이었다. 사실 그 자체는 맞으니까 그대로 썼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자백하는 일종의 진술서였다. 정말 억울했다. 2중 3중으로 문 닫은 척 영업하는 유흥업소는 단속 안 하고 힘없는 할머니나 나처럼 어려운 사람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한 것이다. 결국 그 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먹었고 그게 문을 닫았다. 그런데 10년 후 변호사가 돼 공적인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범죄 경력 조회서를 뗀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일로 내가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때 경험이 변호사나 정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나중에 변호사 돼서 내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을 했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건의 이면을 보려고 애를 썼고 생계형은 많이 감경해 주려고 노력했다. 1995년 그렇게 초밥집을 접은 후 이듬해 김미애는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동아대 법대 야간에 입학했다. 그의 나이 29세였다. 이후 5년간 사법시험 준비 2002년에 합격했다. 그 5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했다. 대학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공장 다니고 초밥집 하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봤다. 그래서 변호사를 하자고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가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 공부할 때가 정말 행복했다. 어릴 적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돈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 없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공부만 열심히 했더니 모든 게 다 되더라. 공부 열심히 했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고 고시반 입실 시험에 합격하니까 기숙사 방을 주더라. 월세를 아낄 수 있게 된 거다. 거기에 밥도 세 끼를 다 줬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생각했다. 내가 공부한 동아대 도서관은 천국 같은 곳이었다. 구석진 창가에 내가 고정적으로 맡아 놓은 자리가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앉으면 물소리와 새소리가 들렸다.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그 고마움 때문에 나는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 담았고 칠판도 닦았고 기숙사 세면장 창문에 붙어 있던 썬팅지가 떨어지면 직접 내 돈으로 사서 바르고 그랬다. 변호사가 된 후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교에 장학금 1억 원을 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나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은 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늦게까지 소년범 아이를 접견했다. 아이들과 말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접견 시간 다 됐다고 빨리 안 가느냐고 해서 싸운 적도 많았다. 지금도 아이들에 대한 접견 시스템이 어른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자,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김미애 당선인의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에서 이제 주목하는 점은 94년부터 이제 그 초밥집을 2년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당시에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는데 방세 교통비 등을 빼고 25만 원 가량을 저축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김미애 당선인이 네이버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25만 원씩 3년을 불입했고 적금 금리는 한 15% 정도로 가정을 해보니 원금이 이제 900만 원 그리고 세전이자가 이제 208만 원 정도 붙어서 세금 15.4% 32만 원을 제하고 1,076만 원이란 돈이 모였습니다.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겠고 당시에 그 90년대 중반 IMF 때는 예적금 금리가 두 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잣돈을 독하게 모으면 별도로 투자를 안 해도 그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0년 4월 현재는 예금 금리는 1%대 그리고 적금 금리도 2% 초반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모으면 그 종잣돈은 사실은 이렇게 만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제 병행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흔한 맥도날드 주식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맥도날드도 역시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0달러대 전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은 이제 3월 12일에 맥도날드 주가를 보면 한 12달러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정도 경에는 맥도날드가 대략 주가가 한 60달러 전후, 60달러 전후고,
현재 이제 그 글로벌 전염병 사태 이후에 좀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한 184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10년 전 그 다우가 지금 지수가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맥도날드 가장 흔한 맥도날드 주식은 60달러에서 한 3배 정도 상승을 해서 한 180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미애 당선인도 굉장히 독하게 사실은 종잣돈을 모았고 굉장히 그 독하게 그 25만 원씩 그 3년이면 36개월 900만 원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기 적금 이자를 한 15% 가정하면 200만 원 정도에서 약 한 1,100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을 적금 플러스 글로벌 해외 우량 주식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해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좀 확인했듯이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는 특정 우량 기업이 승자 독식의 어떤 것이 더 이제 가속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우리들이 그 기업의 물건을 쓰는 형태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특정 기업의 그 글로벌 1등 주식의 1등 기업의 이제 그 제품을 사실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쓰는 스마트폰이 애플 스마트폰이고 또 여러분이 그 지금 글로벌 전염병 사태 때문에 집에서 영화를 보는 뭐 예를 들어서 킹덤 1, 2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리고 옥자 뭐 이런 시리즈를 한 넷플릭스라는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지금 한 420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350달러 전후로 했었는데 오히려 이 글로벌 전염병 사태 이후에는 더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이렇게 병행을 좀 해야 된다. 이제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미애 당선인 기사를 좀 더 그 본다면은 지금 5년 정도 이제 자기만의 실력을 축적할 시간. 이제 김미애 당선인은 이제 그게 그 사법시험 합격으로 이제 그 변호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업 또는 이제 사업 모델을 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이제 그 20, 30대 특히 학창 시절에 자신만의 그런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취업 준비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문적인 그 고연봉을 받는 직군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잡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자기만의 실력을 가다듬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00세 시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그 강점을 가진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김미애 당선인처럼 김미애 당선인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변호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역시 내가 어떤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경제 독립의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독하게 조금 추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자 처한 위치는 다르지만 그 종잣돈을 모으는 방식은 15년 뭐 20년 전보다는 지금은 이제 방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즉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해외 글로벌 우량 주식 투자와 적금 투자를 병행을 적금을 이제 활용해서 그 투자 방식을 한 5대5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한 7대3 정도로 그 글로벌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 그리고 확정 금리를 주는 적금을 통한 이제 일부 그 종잣돈 마련 요렇게 이제 병행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 독립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제 그 조선일보에 실린 김미애 당선인의
당시 1995년의 종잣돈 마련 방법과 지금 현재 2020년 4월 현재 시점의 종잣돈 마련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